반갑습니다. 순간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125세 시대 내가족 수호천사가 되자. 배설 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설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요양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 치매 대상자는 자기 보호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이들을 보호적 환경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수용적이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해야 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흔한 배설 문제는 다음 원인과 관련이 있거나 다음의 행동을 동반한다. 뇌기능 장애로 배설할 수 없거나 느끼지 못하는 경우,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배설 방법을 잊은 경우, 행동이 느려진 경우, 옷을 벗고 입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배변 후 휴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배변 후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과 소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배설을 하는 행위, 화장실에 이르지 못하고 배설하는 경우, 화장실을 모르는 경우. 꼭 알아두기.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옷을 올린다, 구석진 곳을 찾는다,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치매 대상자가 변을 만지는 이유, 요 참고사항으로 알아둬야 되겠어요. 배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변을 가지고 놀거나 놀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적절한 처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치매 노예 참 요런 게 있는데, 배설 돕기는 치매 노예뿐만 아니라 제가 요번에 그 수술하고 간병인을 썼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똥하고 오줌을 누야 되는데 누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래는 하반신 마취가 돼 있고 위에 손 오른손 그 주상골절이 있는데도 마취가 돼 있고, 이 마취가 깨는데 한 8시간 걸리더라고요. 8시간 이후에 소변을 보라고 하는데, 이 소변 일어나서 보기도 어렵지만은 이게 잠지라고 그러죠. 쫙 짭으로 들어가지고 번데기가 돼서 오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머리에서는 오줌을 누라고 그래요. 간병인이 그 보다 못해 그 소변기를 들여댔어요. 소변기를 들여댔는데 오줌은 곧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한 9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간병인이 이제, 그러니까 마취 후 9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9시가 아니라 그때 새벽 정도 되겠죠.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간병인이 이제 다시 간병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대로 오줌을 이제 싸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를 이제 부축을 해서 골반뼈 이식을 했는데, 골반뼈를 잘라냈는데 굉장히 아프기는 한데 무통주사 이렇게 했는데 일어날 수는 있더라고요. 일어나서 화장실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오줌이 나오질 않아요. 이때 케어를 마누라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피를 떠나서 환자 대 간호사 아니면 간병인, 나의 보호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이제 이렇게 만지야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처음 한 해 말고 다른 사람이 만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 이게
누구의 뭐 치매 대상자 뭐 이런 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달싹 못하면 누구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의 얘기입니다. 기본 원칙, 배설 듣기 기본 원칙을 한번 보자고요. 요인이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배설 기록지를 기록하여 배설 시간과 양 등의 습관을 파악한다.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이거 말이에요. 정말 이게 맞는 얘기예요. 화장실이 멀으면은 나자빠질 수도 있고 치매 대상자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가까워야 돼요. 아무튼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준다. 맞습니다. 비몽사몽가 아니라 그냥 뭐 의식은 좀 있는데 무의식 중에 걸어가는 거예요. 간병인이 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눈에는 보여서 읽을 수 있으니까 알기 쉽게 표시해야 되고, 화장실에서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하고, 세탁하기 편하고 빨리 마르는 옷감이 좋다. 그 환자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를 왜 입으라고 하는지 간병을 받아보면 아릅니다. 간병인이 그냥 뭐 다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참 어떤 케어가 이렇게 중요한구나.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지만은 전문적으로 요양보호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케어를 하니까 그분도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가리지 않아요. 환자 대 간병인 이런 걸로 갖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면서도 또 보은을 갚을 줄도 알아야죠.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저귀는 대상자에게 수치감을 유발하고 실금 사실을 알리려는 일을 안 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착용을 하지 않는다.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쿠션이 있고 시트나 등받이가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바퀴가 달린 변기는 위험하므로 사용을 금하나 바퀴가 달려있는 경우라면 사용 시에는 반드시 잠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이번에 요거하고는 다른데 장인 어른이 이제 돌아가시고 현충원에 모셔서 8층에 딱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올라가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할까? 그거 안전장치를 하는 걸 보고서 참 역시 요양보호사 이런 전문 지식이 순간적으로 발휘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참 이런 거 잠금 장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실금한 경우에도 괜찮다고 말한다. 돕는 방법 공통 적용. 적절한 시기 식사 전 외출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를 잘 관찰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나 표정을 알 수 있다.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 적당량을 유지한다.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항상 부드러운 말로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치매 대상자 자신이 행동에 옮기게 한다. 뒤처리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식사 전, 외출 전 요게 화장실을 이용을 유도한다 그러는데 요것도 뭐냐면 기저귀 갈기 전이라든지 또는 목욕시키기 전 요것도 화장실 미리 보게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실금한 경우 실금 소변이나 대변 혹은 모든 조절기능이 상실된 상태 즉
자신의 의지대로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실금이라고 하는데, 이 실금한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힌다. 정말 이 요양보호사는 어떤 환자든지 이렇게 환자가 음식을 먹다가 흘린다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옷이 더러워져서는 즉시 갈아입혀야 됩니다. 제 간병인은 하도 간병을 많이 해봐가지고 조금이라도 제가 이물질이 묻었다고 하면 즉시 갈아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전문 지식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코웃음을 칠 수도 있는데 코웃음 치는 사람이 무식한 겁니다. 실금으로 젖은 신체 부위는 씻기고 말려 피부를 깨끗이 유지하게 한다. 환기를 자주 시키고 요와 이불을 잘 말려서 실금 후 냄새를 관리한다. 실금 사건 매일의 수분과 음식물 섭취 내용, 배변에 대한 치매 대상자의 요구 등과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한다. 배뇨 관리로는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게 하기 위해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요실금이 있으면 배뇨 스케줄에 따라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해 본다.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위장 질환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변실금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 의료인과 상의한 후 원인을 확인하고 대변이 무르지 않도록 섬유질 섭취를 조절한다. 고가로두기, 변비의 원인, 운동 부족, 섬유질 섭취 부족, 수분 섭취 부족, 알루미늄이나 칼슘이 포함된 제산제 또는 진통소염제 복용. 이럴 때 변비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변비 원인은 운동 부족, 섬유질 섭취 부족, 수분 섭취 부족, 알루미늄이나 칼슘이 포함된 제산제 또는 진통소염제 복용. 이게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변비 해소에 좋은 식품은 섬유질이 많은 식품, 사과, 빨간 무, 옥수수, 콩, 자두, 딸기, 곡육, 빵, 감자 껍질, 식료 발효식품, 식초에 담근 양배추, 이스트가 많이 든 빵,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도 나는 공장에서 이게 나온 거는 잘 안 먹는데 우리 어떤 지인이 안 먹어서 따라하게 됐는데 요 토마토 주스는 먹어도 괜찮겠네요. 요구르트도 그렇고 또 푸른잎 채소. 제가 아는 지인은 여성분인데 철저히 자기 관리가 철저히 해서 제가 벤치마킹을 합니다. 아주 좋은 습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양이 딱 차면 수독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한두 잔은 좀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러는데 전체적인 습성을 보면은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화나 모든 기법을 봤을 때 배울 점이 참 많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을 때 이 사회에서 고통받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변비의 경우, 뭐의 변비의 경우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돕는 방법에 치매 대상자 배설독기 돕는 방법의 공통의 경우에 변비인 경우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하루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비에 앉혀 배변을 유도한다. 손바닥을 이용하여 배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불편감을 줄여준다. 의료인과 충분히 상하여 필요하면 변비약을 먹이거나 관장을 할 수도 있다. 관장은 의료 행위이므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 이렇게 보니까 간병인이죠. 간병인이 참 잘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굉장히 본인이 잘 알고 늘상 하다 보니까 자기 임의적으로 이제 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은 여기 이제 손의 주상골골절 수술이니까 여기는 저기 얼음찜질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지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인 임의로 이거를 빼버렸어요. 임의적으로. 나도 그걸 모르다가 화끈화끈해서 올라와서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다시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의사에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 또 잘 하는데 조금이라도 의술적으로 가는 건 의사나 간호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주사를 많이 놓다 보니까 이 주사바늘 더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핏줄이 다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왼손이죠. 왼손 손등 밑으로 이렇게 간신히 찾아가지고 주사바늘을 놓고 링게르를 이렇게 꽂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렇게 봤더니 이 손이 뚱뚱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 면에 온 이런 아주 이런데 또 박식한 지인이 있어요. 지인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인도 또 그건 원래 그럼 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진짜 놀랐어요. 뭐냐면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구나. 나는 그거를 했으면 살펴보고 내가 간호사한테까지 얘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묵살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간병인도 이게 이제 주사바늘을 이제 위에다 이게 어디다 꽂았는지도 잘 모르는 거. 위에서 꽂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간병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간호사는 대부분이 이 간병인의 말을 믿고 듣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간병인은 늘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얘기를 하려다가 어차피 주사바늘 빼고 뚱뚱 부었으니까 하루 동안 이렇게 이제 붕대로 감어 놓는다고 하는 거니까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병인이라든지 또 요양보호사든지 자기 임의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돼요. 임의적 판단으로 할 게 따로 있고 아주 이제 훌륭한 저기를 만났는데 간병인을 만났는데 그런 간병인도 이렇게 또 제 훌륭한 지인도 또 얘기를 했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이 이렇게 잘 그냥 내비두고 의존하고 하면 안 되고 본인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거를 정확히 짚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아픈 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갖는 건 본인의 몸은 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느끼는 건 우리가 돌볼 때
하든지, 또 환자가 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그거를 경청을 해서 이렇게 듣고서 살펴보고 반영을 해야지, 환자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자기 의무적 이렇게 돌봄을 가져서는 또 안 됩니다. 치매에 놓인 배설 돕기를 하면서 다른 덕들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다 도움이 되는 얘기요. 우리가 어차피 125세 시대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원치 않는 질구로 가족이 이렇게 아플 때는 전문 지식을 갖고 이렇게 가족을 케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